장희선님도 강의 끝나고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나는 이제 끝났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제가 한번 여기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실까봐 전직 교사였어요. 불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항상 이 반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파트는 굉장히 싫어요. 제가 이렇게 교직 생활을 하다가 2022년 3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는 명예퇴직, 내부적인 사적으로는 엔드파트너의 압력에 의해서 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학교를 나오게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장희선 리더가 저를 데리고 가서 위장원에 들어가서 일단 머리를 다듬어 줬고요. 네, 그 다음에 전기 면도기, 브라운 면도기를 하나 사줬습니다. 네, 그래서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차 한 대 사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에서 암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제 암의 사업을 하면서 저도 뭔가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저를 어렵게 하는 이유들이 생기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 나가고 이겨 나가고 해결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사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 스폰서님과 하는 얘기가 조금 다른데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스폰서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들을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소개시켜드리는 거라서 앞으로 제 어투에서 막 뭔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말은 항상 앞에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가 말의 바로 앞에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인종별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White people never brag about how much money they got. They always just brag about how expensive their life is. Joey just started private school. It's so expensive. And our remodel is totally going over budget. 다음은 흑인 차례인데 Black people just tell you exactly how much money they spent on something. This car, $8,000. My mama's house, $500,000. This chain, $1 million, man. 마치 미국 랩을 듣고 있는 것 같네요. 반면 아시아 사람들은 흑인과 반대로 말한다는 남자. We love to brag about how little money we spend on something. My mom, her catchphrase is guess how much.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요. Jimmy, guess how much? Guess how much? I'm like, Mom, I don't know. It's a very nice watch, like $5,000. And she was like, no, it's $200. 고증 확실하네요. 공감하세요? 네. 제가 이제 내일이면 크루즈 갑니다. 크루즈 가는데 드레스 코드 색깔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하얀색, 어떤 날은 파란색. 장희선 리더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쫙 펼쳐보면서 똑같이 했어요. 얼마 주고 살게. 제가 아메를 하면서 제일 먼저 부닥쳤던 질문 내지는 고민은 이거였어요. 야, 아메 제품 비싸. 니네 제품 비싸. 그러면 비싸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 하는데 나름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방법이 있죠. 야, 우리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물류와 운송 비용, 그래서 탄소 절감을 위해서 일부러 농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면 더 싸니까 아메 거 사. 라고 말하면은 비싸다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는 됐지만 뭔가 찝찝해요. 뭔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나는 인정을 구하는 사업인데 싸니까 사라고? 우리가 뭐 싸구려 판매 상이야? 뭔가 좀 기분이 나쁘지 않잖아요. 네. 이게 쿠팡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계란 한 판인데 어떤 건 10,000원 이하고 어떤 건 20,000원이 넘어요. 여기에 난각 번호 1번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은 가격 차이를 금방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난각 번호가 1번인지 모르는 사람은
야, 똑같은 계란인데, 야, 여기는 무항생제의 대란이래. 이거 사줘. 그죠? 여기는 딱 남각보는 1번이란 말이 있어요. 뜻은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런 가치를 믿어요. 적어도 이런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이 저런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보다 내 몸에 좋을 거야. 그 가치를 인정하면은 10,000원보다 싼 계란보다 20,000원이 넘는 계란의 가격을 지불하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가격은 가치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명품이죠, 명품. 제가 명품이랑 워낙 거리가 멀어서 적어왔어요. 이게 에르메스까지는 아닌데, 에르메스 버킨백. 가격 한 1,500만 원 한대요. 놀라운 건 중고가가 3,000만 원이에요. 요거는 파텍, 필립, 무슨 그 버전인데 가격 얼마일 것 같아요? 1억. 중고는 3억. 여기는 사장이 자기도 못 찾는 시계라고 해요. 돈이 없어 못 찾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그래서 중고가 3억이에요. 대충 이런 거는 억지로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뭔지 모르지만 그들의 세계에서, 그다음에 뭔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 명품이니까 뭐 이렇게 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원짜리 백, 1억짜리 시계 그런 책에도 있겠지 않은데 그냥 즐거우라고 농담으로 얘네하고 얘네는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요거는 정말 종이백이에요. 종이로 만들었어요. 진 샌더라는 마크 하나 딱 박아놓고 30만 원. 요거는 마니발 클립 있죠. 근데 조금 커요. 한 6cm쯤 돼가지고 머니 클립으로 쓰는 거예요. 서류 클립이 아니고. 프라다라는 마크 하나 박아놓고 22만 원. 근데 놀랍게도 두 제품이 다 완판됐대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됐을 때. 다시 한번 던지고 싶어요. 뭔가 저는 이해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 거기다 어떤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종이봉투 하나에 30만 원을 지불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에 질문을 들어가서, 야, 우리는 제품이 싸 라는 거 말고 내가 뭐를 어필해서 우리 제품의 가치를 어필해갖고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세제는 최고의 재료로 만든,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든 최고의 제품이야. 올해 지금 파운더스 PT를 도전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가 아메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집안일이 좀 소홀하게 되죠. 근데 남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페인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색깔을 맞추는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진 직종인데 항상 페인트 만지고 신나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 손이 말끔해. 여보 내 손이 왜 그렇지 그랬더니 어느 아메이 사업하면서 세계 바꿨어. 그래서 그 남편이 아메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 아메이 제품은, 우리 세제는 단순히 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여기 있는 대로 일반 제품 대비 까다롭게 선정한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내 사업 아이템으로 삼고 있는데 문제는 최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초 유일하게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가능한 게 많이 보셨던 장표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장표예요. 아메 회사가 뭐야? 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핵심 생산 시설을 보유한 회사예요. 그 다음에 생태농장을 보유하고 모든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이 좋은 회사예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하면은 올해 출시됐죠. 올해 출시돼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의 신규 제형으로 2024년 12월 27일에 고시됐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가 상품을 안 갖고 왔네. 이 차이점들 아시겠어요?
일단 여기 보이는 게 서방적이라는 말이 있죠. 서방적이라는 말이 있고 일반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타이레놀인데 일반 의약품,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네. 요거는 안전상비 의약품. 한마디로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것, 편의점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서방형 타이레놀을 퇴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녹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두통이 안 사라져. 약이 모자란다. 막 때려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다 복용의 우려가 있어갖고 타이레놀을 퇴출하고 서방형 타이레놀을 유럽에서 못 팔게 합니다. 네, 못 팔게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서방적이라고 하는 기능은 전문 의약품에서만 달 수 있는 타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예. 뭘 말씀드리는가?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이 숫자 때문에 좋아요. 아메이 회사에서 우리 기술력이 있으니까 우리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으니까 건강보조식품에도 서방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해줘. 근데 나라 법으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2014년부터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쭉 영역을 거쳐갖고 드디어 23년 12월에 건강기능식품에서 지속형 제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끔 했어요. 최초인 겁니다. 최초인 건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순한 유통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C를 만드는 회사 공장이 있는데 아직 니네 제품 못 팔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할 테니까 좀 기다려봐. 그래서 팔게 되면은 그때 나한테 제품을 넘겨줘. 그 기간이 14년부터 23년까지 9년이에요. 기다릴 회사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메이는 자체 기술력과 자체 생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이런 10년에 가까운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제품 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신 분들께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 이거 너무 좋아해갖고 딴 건 몰라도 여기 글자가 작은데 2014년에 스탠포드 웰 프로젝트라는 연구기금을 아메리카가 출연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때 시대적 배경이 뭔가 하면은 2003년에 인간 개놈 프로젝트가 거의 다 파악이 돼요. 유전자 정보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학계에서 막 들뜨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난 체질을 파악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를 둘러싼 환경만 파악하면 인간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부푼니다. 그래서 다 개놈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즘이라고 하는데 뭐 너무 전문용어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를 둘러싼 환경, 건강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연구만 있으면은 두 가지 결합하면은 우리 인간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희망이 부푼니다. 그걸로 시작된 게 사실은 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단계 연구 중에 주로는 이걸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 연구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 같고 생활환경 같은데 왜 이렇게 둘이 차이가 나지? 그래서 이건 둘 말고 유전자 말고 익스포저 말고 뭔가 다른 요인이 인간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된 게 장내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주목받게 돼요. 2014년에 투자한 연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20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출시됐잖아요. 세계 최초인 제품이에요. 세계 최초인 제품이고 또 요거 할 때도 뭐 굉장히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해요. 그거 뭔가 하면은 마이랩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거 말할 때마다 말이 꺼라져. 변을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 분석하고 개인별 진단이 와서 회신이 오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못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검진 어디서 받아요? 약국에서 받아요? 아니죠. 병원에서 받잖아요. 개인 생태 자료를 개별로 분석해서 처방해주고 6개월 후 내지는 1년 후에 또다시 그 자료를 변화를 추적하고 처방해주는 거 이거는 병원에서 할 일이지
야, 이게 건강 보조식품 회사에서 할 일이 아니야라고 허락을 안 해줬대요. 그런데 들으셨겠지, 보건복지부가 1년간 제가 김앤장으로 알고 있는데, 김앤장이니까 장군김입니다. 김앤장이죠. 네. 거기서 1년간 법적 분쟁을 해가지고 판매 허락을 받아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최초일 거예요. 이건 최초일 거에 나왔다시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요 제품도 굉장히 좋아해요. 23년도에 나온 그로인이에요. 저희 집 자녀는 이미 여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좋아요. 그 본사 직원이 얘기해준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전 이거 들으면서 굉장히 아메이 제품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팔 생각이 아니고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 지키는데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평가 계획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항목들을 측정해야 될까. 즉 건강 지표를 먼저 개발해 놓고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감동 먹었어요.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 제품이 뭐가 좋은지 선전하면서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먼저 만들어야 될까 지표를 만들어 놓고 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그 기간이 2015년서부터 하더라도 벌써 2023년 역시 굉장히 긴 기간이죠. 8년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메가 자체 생산 시술과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 유통업체라고 그러면 이런 일을 못해요. 에피소드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는 한국영양학회와 영양지수 검사를 공동 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아메리카 이걸 막 개발하고 있는 거를 얘네들이 알았대요. 보니까 좋아, 괜찮아. 야, 우리도 쓰면 안 되겠냐? 그래, 같이 씁시다. 그랬던 비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서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만들어 놓고 팔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먼저 정해놓고 그 필요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장기 계획이잖아요. 기술력 없으면 안 돼요. 생산 기술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23년도 장표인데 보세요. 아까 이게 그 개인 건강 맞춤을 위해서 2015년서부터 25년까지 10년간의 여정을 아메이 본사에서 발표해 준 거예요. 23년도에 발표된 건데 개인 맞춤에서 처음에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야, 남자, 여자, 나이 먹은 사람. 그래서 좀 맞춰서 한번 해봐. 그 정도로 터프하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야, 좀 아직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개별 진단은 못하지만은 네 몸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그러니까 너한테 필요한 것들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줄게. 그래서 나이팩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야, 이제 우리가 기술이 됐거든. 그러니까 당신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분석해서 해드릴게요 라는 게 마이크로 바이옴이잖아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그로인네이 출시됐고 이 모든 기술들이 합쳐져갖고 25년 아마 하반기 때 출시될 거라고 발표됐죠. 그죠? 마이 웰리스를 나온 거예요. 개인 건강 맞춤. 정말 이런 과정들이 뭘 말씀드리는가 지금까지 내용은 다 잊어먹으셔도 좋아요. 제가 모든 말씀드릴 것이 적어도 7년, 8년, 10년이 넘어가는 장기 계획 속에서 어떤 지향성 속에서 인간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거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장기 계획 속에서 10년을 주기를 두고 발표하는 회사예요. 실제로 그 유로 모니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추적 가능한 유일한 건강보조식품 브랜드다라는 것이 유로 모니터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메이가 생산에 필요한 생태계 농장, 연구센터,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장표가 규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굉장히 저한테는 흐뭇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의 비전이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뭘 말씀드리려는가 하면은 제가 2010년도 중반에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컨설팅용으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떤 학교 딱 방문하면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은 그 학교의 교훈과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살펴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교훈이 성실이래요. 그러니까 특정 학교가 지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 교훈을 잡힌 거예요. 그럼 저희는 보는 게 너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성실한 삶을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있니를 살펴봐요. 거의 없어요. 성실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죽은 언어예요. 그 학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비전이 그 교육 과정에 학생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풀무학교 위대한 평민. 실제로 이 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면은 잘나지 않아도 된다, 출세하지도 않아도 된다. 한 사람의 몫을 해가면서 말 그대로 위대한 평민으로 살기 위해서 교육 과정에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잘 연구하고 교육 과정에 배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끊임없이 자기 머릿속에 위대한 평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했을 때 정말 저희의 자부심이잖아요. 우리 사업을 함으로써 너의 삶이 보다 나아질 거야.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말이 성실 교훈과 같이 죽은 언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단어로서 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그 뉴트럴라이트 제품을 개발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마디로 이 말을 받쳐줄 수 있는 우리 우수한 제품들, 그 제품의 개발, 비화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이런 걸 갖고 그 다음 우리 사업 비전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아메이 사업하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보다 높여나갈 수 있을까라는 꿈과 희망이 부풀잖아요. 죽은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아시다시피 아메이 사업은 그거겠죠. 뭔가 우리는 제품을 열심히 만들게. 그래서 네가 너의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 소비자 네트워크만큼 규모만큼 너의 소득을 보장해 줄게라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는 제품의 진실일 수밖에 없어요. 제품의 진심이 아니면은 구정 광고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특히 뉴트럴라이트 저희 딸 얘기를 하면 되겠네. 저희 딸이 막 장희선 리더랑 저랑 뭐 하나씩 권하면은 막 짜증내요. 왜냐하면은 너무 제품이 좋으니까 막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제품 가족들한테 먼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식당 가서 점심때 갔는데 그 식당 종업원들이 식당에서 파는 음식 막 먹고 있으면 괜히 안심되죠. 그죠? 나는 열심히 짜장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김치 백반 주문해서 먹는 중국집 들어가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요. 당연히 좋은 거 있으면 가족들한테 먼저 권하고 싶죠. 그래서 야, 너 진짜 비타민C 좀 먹어. 근데 코큐텐 들었어요. 코큐텐도 같이 먹으면 좋대. 또 그 다음에 오메가3 들었어요. 오메가3 염증 사람인데 먹어. 도대체 몇 개 먹으라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뭔가 아메이 제품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인데 왜 내 직장 동료나 내 친구들이랑 말할 때는 꺼려질까? 저만 그랬나 봐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가족들한테, 자식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이거 좋아요, 이거 쓰세요 할 때는 아무 부담 없이 얘기하는데 떳떳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뭔가 주저되고 꺼려될까? 저의 두 번째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 자신을 관찰할 때 저를 힘들게 했던 거였어요. 차라리 가족한테 권하기가 힘든 그냥 평범한 제품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면은 굳이 뭐 그래 딴 회사 제품 써도 되지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왜 애들한테는 꼬박꼬박 먹이려고 하면서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강력하게 권할 만큼 자신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데 왜 직장 동료한테는
친구한테 말할 때는 눈치 보면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주저주저 하게 되지, 이게 저를 살펴봤을 때 겪었던 어떤 그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느꼈던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 제품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내가 확신해요. 좋은 거니까. 정말 최초이고 최고이면서 유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너한테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제가 FOM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초적인 사업 설명을 듣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대상으로 하는데 조금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얼마 되면 PV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품을 전달할 때 막 제 머릿속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한테 원하는 물건을 전달하는데 내 PV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막 자기 검열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막 폭염이었던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이게 어느 가게에서 여기 보니까 뭐 버거에 탁 보니까 뭐 브런치 가게쯤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 이렇게 특히 배달기사님 동네 어르신들 지나가면서 부담 없이 씨 하나 생수 하나 드세요. 문 앞에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프로 불편러들 있죠. 온라인에서 감론을박이 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상수를 얄팍하게 저런 걸로 손님을 꼬시냐.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얼음물 제공이 상술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상술로 얼음물을 생각하는 한 톨의 선의도 짓밟는 것이다. 우리가 상술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상술이 있는데 얼음물로 상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의 따뜻함이에요. 다른 상술 얼마든지 많은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소의 걸음 메인은 뭐 차가운 머리 뭐 뜨거운 가슴, 그 중에 하나 좋아하는 게 최선의 일부라는 말을 좋아해요. 저희 가족이 이제 자식들 전부 다 결혼이 아니라 밖에 나가잖아요. 나가 살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가 있어요. 특히 둘째가 자주 와요. 그러면은 입이 3개예요. 그죠? 저 마인드 파트너 둘째. 통닭 하나 시켜요. 다리는 2개예요. 그때부터 눈치 보는 거예요. 다리 먹고 싶은데 그래도 간만에 자식 줘야 되지 않아? 다리 먹어봐라. 자식과 마누라를 닭다리 하나 놓고서도 그렇게 따지는데 사람 마음이에요. 안 그러시죠? 착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선의 일부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100% 순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고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항상 욕망의 갈등이 있어요. 그죠? 그게 3대 7이냐 거꾸로 7대 3이냐의 문제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차피 상술인데 뭔가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술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상술이라는 말 때문에 짓밟는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임마저 짓밟는다.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제품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최선의 일부의 선함을 믿고 그냥 넘기자. 그냥 하자. 고민하지 말고. 네. 요거를 하는데 지금 저 장표 제목이 그냥 하자 그러니까 어느 리더분이 그러세요. 아니 죽을 돈 살 돈에도 모자른데 그냥 하자니 마음에 나눠먹으려고 합니까? 이런 대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잠깐 요거 한번 또 동영상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짤을 잘 만드는지. 또 실제로 아메 제품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래 내 마음속에 있는 선이 우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장의선 리더를 못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재능이 없는 건가? 노력과 재능.
실제로 재능에 대해서 저는 재능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요. 가장 상징적인 게 이건데 피카소 그림인데 그런 썰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내가 보기엔 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카소 그림 중에 다람쥐 그림이 있어요. 선 3개로 그렸어요. 그걸 본 어떤 부자가 당신이 선 4개로 여인을 그려낸다 그러면 내가 수백만 달러를 줄게. 그러니까 그렸다는 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썰이라고 했냐면은 사실이라 그러면 뭐 120만 달러를 줬어, 200만 달러를 줬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수백만 달러를 줬다는 거 봐서 썰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재능이에요. 여러분 눈여겨서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안 나와요. 이건 누가 봐도 정말 건강한 인간 신체의 아름다운 뒷모습이잖아요. 심지어 습자제 되고 연습을 했는데도 안 그려져요. 지금 한번 3초 드릴 테니까 멜로디 가서 그냥 그려보세요. 되게 묘묘하게 나올 거예요. 아 진짜 그리시는 분 계시네. 한번 집에 가서 그려보세요. 안 돼요. 재능이에요. 알겠습니다. 3초는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 미묘한 차이가 전체적인 모습을 확 다르게 만들어요. 재능인 거예요. 피카소의 재능이에요. 우리가 운동하는데 진짜 이런 몸을 갖는 건 상위 0.06%, 체지방 한 자릿수 퍼센트를 유지하는 운동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야 해요. 아무나 공부한다고 노벨상 타요? 아니에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올라서 갖고 왔어요. 이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인데 2등인가 그래요. 가격 얼마일 것 같아요? 2조 4천억 원이래요. 건물은 60층 높이인데 실제로 27층이래요. 층고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몇 명이 살게요? 5명 살게요. 근데 관리 직원이 600명이 상주해요. 그리고 여기는 인도에 있는 건데 인도에 눈이 안 내리잖아요. 근데 스노우실이라는 게 있대요. 딱 들어가서 야 눈 좀 내려봐 그러면 눈이 샥 내린대요. 아무나 사는 집 아니에요. 좀 물려받은 게 있거나 빌 게이츠급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운동을 하는 거는 꼭 이런 세계 대회에 가서 1등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출력에는 내 뱃살 좀 줄이고 체지방 좀 줄이고 근육량 좀 높여서 고지혈증도 하여튼 건강한 내 출력이나 뱃살 줄여서 좀 건강하게 살면은 비만으로 인한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그 정도 운동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노력의 영역이에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아메이를 하면은 꼭 이런 집은 진짜 좀 언감생심이고 그냥 자식들 방 하나씩 주고 은행 융자 없이 내 집 가져가지고 은행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칸 정도 마련하는 것. 저는 이거는 아메이를 하는 사람께서는 노력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 게 아메이가 아니면은 이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공부도 그래요. 노벨상 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요즘 AI가 와서 직업이 사라지네, 뭐 없어지는 직업, 뭐 남아있는 직업, AI 시대 어떻게 살 거냐, 뭐 트럼프가 왔는데 달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그렇게 한국 경제가 어렵다, 뭐 정세, 그 다음 요즘 또 혼란스럽잖아요, 내적으로. 그럴 때 뭔가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거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시각과 나의 가치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 공부의 영역은 그거는 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내 자식한테 야 자식아 그래도 부모가 이 정도 살아보니까 이래야 돼라고 자기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교양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부분은 노력의 영역이에요. 노력의 영역인데 여기서 이제 뒷얘기를 해서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확실히 이런 부분은 재능의 영역이고 뭔가 물려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정도는 이거 안 하면서 재능 탓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활용정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이건 비유예요. 우리가 누구나 용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그거는 노력의 영역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다 보면 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 하나를 딱 찍어갖고 그 용이 벽을 뚫고 하늘을 승천할 만큼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은 재능의 영역이에요. 재능의 영역인데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는 하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드리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영역을 재능 탓하지 말자. 재능 탓하지 말자. 근데 암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암회를 볼 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뭘 배웠는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네가 15명 내지 25명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소비자로 말미암아서 그 자체로 10만 원 정도의 100만 정도 PV에 100만 PV 정도의 소비자 네트워크 형성되고 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형성될 거야. 저는 이게 터무니없이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노력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그 소비 지출 규모가 연 371만 원과 월 한 30만 원쯤 돼요. 월 30만 원쯤 되는데 그런 가구를 5가구만 나 포함하면 5가구 정도만 만들 수 있다면은 사람 기준으로 말하면 어차피 쓰고 소비하는 생필품 20명 정도만 만들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노력의 영역이잖아요. 이 좋은 제품을 갖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100만 피부에서 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형성되는데 적어도 확률적으로 해보니까 이 정도 모이면 2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나도 너 정도의 캐시백을 받아볼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나와 같이 20명의 소비자를 만들 테고 결국 월 9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사업 설명에 제가 파악한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될 때 물론 1차 보너스 설명을 듣고 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사업하시면 브론즈 빌더라고 하죠. 브론즈 빌더 산출 규모가 나왔던 거예요. 이거 이제 바뀌죠. 원래 한 요 정도 규모도 22만 원 되는데 다음 회계년도 정액도 30만 원으로 바뀐 거 다들 들으셨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것이 요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보석핀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석핀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 파트너들 상담하면서 이제 짜준 거라 갖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석핀이 된다고 뭔가 하면은 우리가 비전 보너스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올 회계년도에 지금 PT 도전하고 있는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랑 상담하면서 네가 당신이 올해 올 회계년도에 PT 정도 나가갈 수 있으면 내년에 파운더스 PT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 비전 보너스 주간에 여기에 도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상담을 해줬어요. 이건 이제 올해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 소재라는 파트너에 이렇게 우리가 돈 얘기해주고 소득 얘기해주고 신나 하잖아요. 동기부여되라고 좀 예상 소득을 짜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좀 힘들 것 같고 올해 에메랄드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좋아졌어요. 왜냐면 그 PT 레이트가 늘어나가지고 다이아몬드 26 회계년도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뭘 말씀드립니까? 여기에 지금 어쩌면은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조금 애쓰면은 26 회계년도에 탄탄한 PT 정도는 도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사파리 할 수 있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적어도 최소한 29년도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사업 계획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보너스 혜택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린 거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비전 보너스를 수여하기 위해서 보석핀을 달아야 되잖아요. 보석핀을 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석핀을 달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길게 오래 사업하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파운더스 PT까지는 노력의 영역으로 가능해요. 어떤 노력? 혼자서 애쓰는 노력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보석핀의 단계가 되면은 리더십을 배워야 되고 팀워크 사업을 배워야 돼요.
물론 그것도 혼자서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세요? 스폰서님이 계시잖아요. 이 과정을 겪은 스폰서님들 계세요. 그래서 막 내가 열심히 용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스폰서님이 나의 네트워크 상태를 보고 야 이제 그만 점 찍을 때가 됐다. 보석편 한번 도전하자. 올 때가 그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기를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스폰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님과 상담 자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파트너들, 제가 파트너한테 요구하는 거 이제 그런 거예요. 뭔가 이 노력을 하는데 막연하게 하지 말고 숫자에 집중하는 목표를 세워라. 요 자료 제시는 본사자예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보니까 보통 BB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매월 신규 회원이 5명, 그 다음에 20명 정도의 그 회원 자산을 갖고 있고 50명 정도 회원 자산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15명 정도는 A용자예요. A용자고 그 다음에 PT가 되려면은 매월 7명 신규 회원, 150명의 회원 중에서 50명 정도 A용자들. 네. 저는 이거 맨 처음 들었을 때 야, 내가 어떻게 매월 5명씩 새로운 사람을 신규 회원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 중에 나오는 거예요. A용자들 15명 중에서 야, 내가 제품을 쏘니까 너도 써봐. 그죠? 매월 7명의 신규 회원이라는 것은 A용자 50명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 5명이 쌓여서 150명 되고 150명에서 50명 되고 그 50명에서 신규 회원 7명을 만들어내고 이런 구체적인 숫자의 포인트를 맞춰서 네가 애쓰고 노력해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스폰서님이 야 이제 보석핀 갈 때가 됐다 하고 점을 찍어주실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크게 실수한 게 있어요. 제가 22년도에 아까 본 사진이 저희가 21년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22년도에 이제 수석을 성취합니다. 그때 제가 처음 올라갔어요. 아시다시피 교사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를 공식적으로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법적 테두리나 합법 테두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맨날 수익 구조를 하고 파트너들 수익 계산해주고 계획을 많이 짜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죠.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막 그날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운동해갖고 좀 튼튼한 몸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막 쿠팡 가서 막 덤벨 사고 러닝 가서 운동화 조사하고 막 하고 이것저것 운동기구 조사하고 가격표까지 딱 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딱 마음 먹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치킨과 맥주 한잔 딱 시켜요. 네. 여기는 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이어트 계획을 검색하거나 그 주제에 대한 책을 몇 권 읽는 것은 동작이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실제로 먹는다면 그것은 실행이다. 물론 계획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계획이 뭔가 이렇게 계획을 잘 짜갖고 그거를 열심히 운동하면 훨씬 좋아요. 그러나 계획만으로 끝나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초보 사업일 때는 그 결과를 뭘로 측정하느냐? 숫자로 측정해봐요. 숫자로 측정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때 함정 중에 하나가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목이 잡힐 때가 많아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포토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요. 뚝딱뚝딱 몇 번만 하면 되죠. 그러나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필름 카메라였어요. 필름 카메라서 이런 사진을 찍겠다는 상상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거고 실제로 필름 작업을 통해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됐어요. 이분이 그 대학 재학 시절 때 학생들의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했는가 하면 딱 쪽에서 이쪽 여기는 A그룹, 여기는 사진을 잘 찍어와. 잘 찍어오면 높은 점수를 줄게. 그렇게 평가 기준을 내려줬어요. 이쪽 B집단. 니들은 무조건 장수 갖고 점수 매길게. 많이 찍어오면 점수가 높아. 그래서 한 학기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우수한 작품은 전부 다 B집단에서 나왔어요. 한마디로 많은 시행이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프링 컨벤션 가셨죠? 가신 분은 이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준원 다이아몬드.
보면은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이렇게 짜고 그때 당시에는 한 달간 130회 했다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석 달이라고 하시대요. 석 달간 130회 STP를 했는데 후원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이분의 해석이 놀라워요. 뭔가 하면 나한테 130회 사업설명을 했다. 이제 자다가 툭 쳐서 그래서 사업설명하면 일어나서 할 수 있을 정도 됐다. 근데 이분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시행 속에서 제가 또 최근에 이분의 강의를 초청 강사로 모셨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요거 그냥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래요. 사람 하나 만나서 그 사람 분석하고 데이터 축적해서 예상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데 130번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느꼈던 게 답 소용없구나. 이게 최고구나. 그런 걸 했대요.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잘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요거는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제가 재직하던 학교에서는 항상 졸업할 때 1년 프로젝트로 작품 하나 만들고 제출해야 돼요. 그래갖고 보통 2학년 겨울방학 때 계획을 짜갖고 3월달부터 시작해요. 근데 학생 한 명이 있는데 4월달에 되도록 시제품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계획서를 안 갖고 와요. 저도 이거 와봐. 왜 그래? 했더니 제가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 작업노트 갖고 와봐 했는데 작업노트 한쪽 구석에 이렇게 막 싸가려는 글이 있었어요. 인사이트가 딱 왔어요. 그래서 걔 몰래 딱 메모해놨어요. 써먹어야지 하고. 실제로 그래요. 뭔가 우리가 뭘 할 때 뭔가 막 잘하려다 보면 그 자체가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족쇄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말씀드린 것은 많이 해보시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하시는 것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거예요. 그냥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잘할 수 있을까 고민 말고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팀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과 스폰서가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때 뭘 해야 될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좀 정리하는 말로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당연한 정원적 명령으로 들었어요. 네,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떤 책을 한번 읽게 됐습니다. 책을 한번 읽게 됐는데 굉장히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땅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앞에 문장이 그런 거였어요. 뭔가 자기가 대학교 때 집안에 어려서 아르바이트를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못한 거를 막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니까 이런 말을 해요. 공부를 하지 않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거기에서 얻는 경험이 있을 것이고 취업 준비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게 모두 당신의 내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무 실패나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성찰하고 자기가 다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경험 자산화시킬 수 있는 실패가 자산이 되는 거예요. 네. 자산이 되고 조금 시간이 있다면은 이런 저는 이제 장희선이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는 앞에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가난한 달동네 출신 오빠. 네, 그래서 그 환경적인 하여튼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더운 물 나오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 전에는 항상 이렇게 그 겨울에 하려면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물 데펴서 쓰는 거 있잖아요. 물 데펴갖고 머리 감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제 성장 과정에 어떤 결손이 생겼어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장점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내지는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한번 드린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내가 훌륭한 스폰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지? 내가 훌륭한 파트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그거는 자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이래서 착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훌륭한 스폰서일 거야. 이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사업하려고 항상 다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훌륭한 파트너일 거야. 이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장면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파트너를 후원하기 위해서 당일치기로 부산에 갔다 와서 그 사람한테 한번 용기를 주고 왔던 스폰서야. 그런 장면을 갖고 있는 나는 성공해. 웬만한 신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한 번은 파트너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는 밤 11시 넘어가지고 어떤 소비자를 후원하러 갔다가 없어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왔대요. 오는데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별이 참 아름답게 빛나고 그런 장면들이 자기는 너무 행복했대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했던 행위를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장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그 다이아몬드 작년에 성취한 파트너가 있었는데 집이 서울 분당인데 파주에 파트너를 후원해요. 매주 갔었어요. 매주 가는데 그 파주 가는 길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가는 한 2시간 운전하는데 어쩌다 한 번 갈 때는 모르지만 매번 왔다 갔다 얼마나 즐겼어요. 갈 때마다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파주 갈 때마다 힘이 났대요. 그런 장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강릉에 후원을 하기 위해서 매주 강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떤 그런 실패냐 성공이라 해서 자기 어떤 행위에 대한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적 재산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만히 있을 때가 문제지 움직여서 행동하고 뭘 하고 그러면은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것이 자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될 테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장면을 갖고 있어요. 그 장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한 번만 더 비유를 하면은 그런 거예요. 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사업을 잘한 것 같아.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 이 사람은 다음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쉽게 무너져요. 난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재능이 없는가 봐. 재능이 없고 머리가 나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게 일이잖아요. 내가 계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시험 치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간 매일 밤 1시까지 공부했는데 나 그런 학생인데 내가 비록 전달은 못했지만은 밤 10시라도 그 집에 가서 문고리에 봉투 하나 걸어놓고 오는데 나 매주 파주까지 가는데 강릉까지 가는데 부산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런 장면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건 내 노력의 영역이잖아요. 내 노력의 영역이면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노력은 내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재능이 없어서 못해? 재능은 내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걸 끝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노력의 범위를 끌고 오는 사람은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이 글에서 그런 게 있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드린 몇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드린다고 하면은 뭐랄까 아까 저한테 너무 강렬한 경험이 돼가지고 그 선이 내 마음에 있는 단 한 톨의 선이라도 귀중하게 여기시라. 그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선의를 배신하지 않을 만큼 아메이 제품 훌륭하고 아메이 사업 플랜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실패든 성공이든 여러분들을 흐뭇하게 했던 장면들을 기억하세요. 그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다시 이렇게 세울 거예요.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 장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장면을 기억해야겠다. 또 그런 장면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분들이 스폰서분들이세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파트너의 입장에서 내지는 스폰서의 입장에서 그런 경우도 꼭 있을 거예요. 이번에 갔는데 또 안 됐어요. 그런데 야 그래도 너의 이런 행위는 정말 훌륭한 시도야. 대단한 거야. 성공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상담을 해준 적도 있고 상담을 받으신 적도 있을 거예요. 장면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나의 모든 경험을 장면화시켜서 내적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이잖아. 그럼 이 말이 다시 다가와요. 그죠? 모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엄하고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수 있고 더 감사한 거는 그를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수단인 아메의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